안녕하십니까? 딥러닝 시스템 조교 이승현입니다. 본 영상은 개고양이 분류 문제에 대한 실습 해설 영상입니다. 우선 이 리더보드에서 데이터셋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셋은 개와 고양이 두 개의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트레인, 테스트, 밸리데이션 이렇게 세 개 폴더가 있고 각 폴더 안에는 이런 식으로 라벨에 해당하는 폴더와 그 안에 이제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제공이 되고, 이제 요 본 실습에서는 이 이미지 폴더라는 이 함수를 이용하여 로더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이미지 폴더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루트가 있고 그 루트 안에 클래스에 해당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있는 경우, 이 각각의 라벨에 해당하는 값과 이미지를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제 그러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랜덤 시드를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를 초기화해 주었는데, 이게 만약에 GPU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쿠다가 반환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CPU가 반환이 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은 이 리더보드의 오버뷰 부분에서도 제공이 되는 코드인데, 모델의 파라미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코드입니다. 우선 보시면 이 토치 서머리를 인스톨해서 그 안에 있는 서머리 언더바 함수를 이용하여 모델의 요약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 고양이 분류와 관련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의 경로를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토치비전 모델스 안에 있는 VGG16 웨이트를 임포트 해주었는데, 이게 VGG16에서 사용을 했던 트랜스폼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트랜스폼 언더바라는 변수로 인스턴스로 이 VGG16의 디폴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폼을 받아주었는데요. 이 트랜스폼을 받아주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 사이즈를 224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트랜스폼 언더바에 대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롭 사이즈가 224, 그리고 리사이즈 사이즈가 224, 여기 부분은 제가 설정을 따로 해주었기 때문에 224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값, 포즈 편차값,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즉, VGG16을 학습할 때 사용을 했던 트랜스폼 정보를 이 트랜스폼 언더바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더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해주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미지 폴더라는 것을 이용하여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보시면 지금 이미지 폴더에는 루트를 설정을 해주었고, 이 루트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카테고리 정보 전까지의 경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트 셋에 대한 루트를 설정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에는 아까 위에서 설정을 해주었던 트랜스폼 언더바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에 대한 테스트 셋을 만든 다음에 이제 로더에 각각을 넣어주어 각각의 로더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트레인 로더에 대해서 이 하나 이터레이션에 해당하는 것을 출력을 해 보았는데요. 보시면은 이미지 쉐입과 라벨 쉐입을 출력을 했을 때 보시면 이미지 쉐입은 30,
이 30은 배치 사이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3. 이 3은 채널로 RGB 영상이기 때문에 3채널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쉐입을 다시 224로 리사이즈 해주었기 때문에 224 by 224로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의 경우에는 하나의 인덱스 값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30으로 30개의 배치 사이즈에 해당하는 쉐입을 갖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이학습을 위한 모델 구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습에서는 VGG16을 이용을 하는데 VGG16 중에서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듈은 사용하지 않고 이 클래시파이어는 제거를 하고 여기에 다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두 개의 유닛을 갖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추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도 위에 설정해준 것과 동일을 한데요. 토치 비전에 있는 모델 안에서 VG16 웨이트를 먼저 임포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치 비전 안에 있는 모델 안에 VGG16 함수 안에다가 이제 웨이트를 아까 위에서 불러온 이 VGG16 웨이트 그리고 이미지넷 1K V1 이라고 설정을 해주었는데 이게 이미지넷 1K 1K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 VGG 가중치를 불러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불러오고 제가 여기에 지금 피처를 먼저 설정을 해줬는데 아마 이렇게 불러오는 부분만 출력을 해보시면 피처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리고 클래시파이어에 해당하는 부분 두 가지가 불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또 뒤에 클래시파이어는 제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처 부분만 이 베이스 모델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한 요약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FC 레이어는 없는 상태로 반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그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은 프리즈를 시키기 위해서 이 베이스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불러와서 이 requires grade를 false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시면 여기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이런 식으로 되게 큰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친 다면은 이렇게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0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모든 파라미터를 다 학습하지 않는다라고 설정을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 있었던 이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주는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앞에 2D 컨볼루션과 그리고 FC 레이어를 연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플래튼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 512 바이 7 바이 7은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이 되는 부분에 있는 채널과 그리고 with, hate를 모두 다 곱해서 설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input 쉐입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4로 설정을 해주고 다시 배치놈을 설정을 해주었고 드롭아웃을 설정을 해주었고 그리고 다시 리니어 64 바이 64 입력이 인풋으로 들어오는 게 64 그리고 개고양이 두 가지 클래스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유닛을 갖도록 마지막 레이어를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음, 어떻게 썼는지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소프트맥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파이토치에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소프트맥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NL 시퀀셜로 클래시파이어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아까 위에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를 받아줬던 베이스 모델에 이렇게 클래시파이어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라는 이름을 갖도록 하여 모듈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모델을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은 아까 제가 피처를 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라는 모듈로 아까 전에 방금 설정을 해주었던 NL 시퀀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요약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다시 이 체인어블 파라미터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제가 이 아랫부분에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클래시파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습이 되기 때문에 아까는 0이었지만 다시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0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모델을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내려가 보면은 일단 전체 에폭은 20으로 설정을 해주었고 이 베스트 로스는 로스를 기준으로 베스트 체크 포인트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100보다 작을 경우, 그러니까 점점 더 베스트 로스보다 더 좋아질 경우에는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이라는 큰 값으로 임의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001로 설정을 해주었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진 분류긴 하지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설정을 하여 로스 펑션을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델의 학습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 트레인 로더에 해당한 한 번 매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불러와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 X 타겟이 있는데 X에는 배치 사이즈만큼의 이미지가 반환이 되고 타겟에는 배치 사이즈만큼의 라벨 값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옵티마이저 제로 그레이드라고 하여 이전에 있는 로스를 누적하지 않기 위해서 0으로 설정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정을 해줬던 그 베이스 모델 여기서는 이제 VGG16과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한 모델이죠. 그 베이스 모델에 대해서 입력을 넣어주고 예측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하여 예측값과 정답값을 비교하여 오차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제 옵티마이저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합니다. 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트레인에 해당하는 이 한 에폭 여기 보시면 트레인 로스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한 에폭마다 로스를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 배치가 반복되는 동안 계속 이 오차를 누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클래스 확률값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클래스의 인덱스를 프리딕트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y 프리딕트 중에서 가장 큰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반환한다. 여기가 인덱스라서 1입니다. 인덱스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렉트 부분은 이 반환해준 예측값이랑 그리고 타겟을 비교를 하여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점 EQ가 둘이 같냐를 비교하는 부분으로 같을 경우 true, 틀리면 false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썸을 통해서 맞은 것의 개수를 세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학습을 위한 이터레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이 된 로스에 트레인 로더 길이만큼 나눠줘서 평균을 구해주고 그리고 에큐러시도 구해주게 됩니다. 에큐러시는 맞은 것 개수를 전체 로더의 데이터 개수만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분의 맞은 것의 개수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트레인 에큐러시라는 이 리스트에 어펜드를 해주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아두셔야지 나중에 그래프를 플롯하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밸류에이션은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하여 위의 코드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점이 이 토치 노 그레이드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는 것인데 이게 밸리데이션 셋은 이 학습이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터치 노 그레이드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벨 모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이벨 모드는 드롭아웃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벨이라고 설정을 해줬다면 나중에 이렇게 체인으로 다시 모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예측값을 구하고 오차를 구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측된 아웃풋이 확률값인데 그 확률값 중에 가장 큰 확률을 갖는 클래스의 인덱스를 프리딕트로 받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맞았는지 맞은 것의 개수를 측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스를 구해주는 부분과 애큐러시를 구해주는 부분이고 구해진 이벨 데이터의 애큐러시를 이 이벨 애큐러시라는 리스트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학습 과정에서 현재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에서 구한 로스 값이 만약 이전에 있는 로스보다 더 작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베스트 체크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모델을 저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출력이고 이렇게 해서 모델의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토치.점 로드를 이용하여 저장된 체크 포인트를 불러와서 이제 저장된 체크 포인트를 가져와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테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correct와 total을 일단 0으로 설정을 해주었고 제가 예측한 결과를 나중에 서브밋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print underbar라는 리스트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테스트 로더를 이용을 하는데 이 테스트 로더에서 저희가 불러온 베스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넣어주고 그 결과를 출력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엔 토치.max를 이용하여 이 마찬가지로 아웃풋이 확률값인데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값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 앞에는 그 맥스 값을 반환을 해주는 거고 그 뒤에가 인덱스 값을 반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뒤에 부분을 프리딕트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프리드 언더바라는 리스트에다가 프레딕트 결과를 어펜드 해 주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제가 CPU라고 설정을 해 주었는데 이게 모델이 GPU에 올라갔다 오기 때문에 이 이 결과 값을 다시 CPU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은 이, 이 테스트 로더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아이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그 안에 있는 값만 프리드 언더바에 담아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모두 진행을 하였고 맞은 것의 개수, accuracy를 측정을 해보면은 97%를 달성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샘플 CSV 파일을 이 판다스에 있는 read CSV 함수로 받아온 다음에 일단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 아이디를 잘 맞춰서 해당하는 라벨 값을 넣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테스트 로더에서 데이터셋 안에 있는 이미지 정보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인포메이션에는 이제 이미지의 경로와 그리고 라벨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i는 이 enumerate라는 이걸 설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씩 0부터 인덱스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인포메이션 안에는 이제 이미지 경로랑 라벨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따라서
0에 해당하는 걸로 0을 불러와서 경로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ID 부분만 뜯어오기 위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 다시 천천히 보시면은 이 패스가 전체 경로라고 했을 때 이 스플릿으로 슬래시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잠시만요. 네, 예를 들어 이 데이터라고 한다면 스플릿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가장 뒤에 있는 이 캣과 cat.12250.jpg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현재 이 패스 단 스플릿 하고 슬래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스플릿 점을 해줬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 여기 점에 해당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 경로를 다시 나눠주게 됩니다. 이 문자열을 나눠주게 됩니다. 즉 인덱스로 따지면 캐시 0, 그 다음에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게 1, 그 다음에 확장자에 해당하는 게 2라는 인덱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뒤에서 두 번째 거, 즉 아이디 정보만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설정을 해주어 아이디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샘플의 라벨에 해당하는 값에 이 프레드 언더바 i 이 예측값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때 이 어떤 애를 찾아서 넣어주냐 하면은 이제 샘플의 id 중에서 이 이미지의 id와 같은 경우를 찾아서 그 결과에다가 예측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toCSV를 이용하여 CSV 파일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인덱스는 false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헤더는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을 돌리시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측값이 나오게 되고 이 결과를 제출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0.97782라는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